전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네. 전기 단원 정리를 봅시다. 자, 전기 정리를 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핵의 중심이 있고 주변 지역에 전자들이 돌고 있지요. 보통의 원자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또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지만, 자,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요. 또 마찬가지로 마찰에 의해서도 전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찰을 통해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가 띠는 전기는 플러스 전기, 마찰에 의해서 전자를 얻은 물체가 띠는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라고 합니다. 자, 한편 마찰 전기에 대해서,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고, 마찰 전기의 발생은 마찰 과정을 통해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표시됐을 때, 자, 두 물체는 속박 전자를 포함한 원자 핵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속박 전자와 원자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리고 A는 노란 전자가 있고, B는 빨간 전자가 있다. 두 녀석을 마찰에 의해서 문질러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자, A라는 물체는 원자 핵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그대로 다 존재한다라고 하자. 그리고 B라는 물체는 자, 전자들 중에 일부가 없어져요. 없어진 전자는 어디로 갔을까? 건너편으로 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건너편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됐대. 자, 이때 전자를 얻은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 또 전자를 잃은 물체가 띠는 전기를 플러스 전기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마찰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책 얘기로 정리해 보자. 마찰 전기 발생, 전자 이동에 생기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자,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적어지게 돼서, 자, 마이너스가 적어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원래는 같은 수였는데, 한편 전자를 얻은 물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많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켰을 때 플라스틱 막대는 털가죽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털가죽은 전자로부터 전자를 플라스틱 막대한테 잃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과 대전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불러주고 있다.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들 여러 가지 애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보다 더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비닐 랩이 그룹에 잘 달라붙는다. 자, 우리 보통 랩이 둘둘둘 말려 있잖아, 그지? 떼는 순간에 애들은 마찰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마찰 전기를 띠게 돼서 이 마찰 전기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얘네들이 어때? 잘 그릇에 달라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한편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다. 이거 남학생들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한번 입어보면 알 거야. 스타킹에 자꾸만 치마가 들러붙어 갖고 불편해한단 말이야. 우리도 가끔가다 청바지 같은 거 말고 일반적인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간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자꾸 달라붙는 거 느낀 적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리털 파카를 입었는데 속에 스웨터를 입었대. 막 움직이다 보면 내부에서 어때? 마찰이 일어나서 옷길이 들러붙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전하를 띠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서 나타난 현상이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대. 보통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해외 토픽에 옷 벗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마찰 전기 때문에. 자, 한편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사이에도 어때? 지네끼리 밀어내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거든. 머리카락 털가죽이잖아. 플라스틱 빗으로 빗으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머리카락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머리가 부해집니다. 그쵸? 저녁 때 머리 감고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수분이 있을 때는 마찰 전기가 안 생기거든. 그래서 약간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빗으면 깔끔하게 단장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한편 전기력에 대해서,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같은 전하를 띠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밀어내는 힘, 플러스 마이너스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한다. 배척하다 할 때 척자야. 자, 한편 다른 전하를 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척력은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고, 인력은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 서로 당기는 힘을 인력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여기 금속 막대를 갖다 놔요. 금속 막대를 가져다 놓고, 그럼 오늘 안 온 사람이 윤겸 빼고 채원이? 채윤이는 수련회야? 자,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를 갖다 놓으면요, 얘는 도체거든. 도체는 자유전자들이 있어서 자유전자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리지?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대. 그래서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고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된다라고 해. 이때 만약에 이쪽에 대전된 전하가 플러스 Q고 이쪽에 대전된 전하가 마이너스 Q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플러스 Q여야 될까? 그렇지 않아.
얘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Q면 얘는 마이너스 Q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금속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 물체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금속 막대에서의 정전기 유도.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에 자유전자들이 대전체가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밀어내거나 끌어당겨지게 된다.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이 있었어요. 자유전자들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밀려나고,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땡겨진다.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갖다 놓는 경우도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할까? 도체가 있어요. 이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가 싫지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쪽엔 자,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겠지. 마찬가지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Q면 이쪽은 플러스 Q가 되고, 전체 합은 뭐가 돼? 0이 되고, 얘와 같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한편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을 이야기해보자.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므로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서로 반대 종류인데 반대 종류의 전하가 가까이 있으니까 당겨지겠지. 얘는 어때? 같은 종류지만 밀어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겨진 힘이 강해서 당겨지게 돼.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대전체 주위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루면 서로가 당기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요. 자, 한편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을 보자. 자, 했구나. 그래서 인력이 작용한다. 한편 검전기라는 장치가 있다. 검전기는 자, 원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내는 도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검전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자. 검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검전기는 생김새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 자, 여기 원래 그림대로 갈까? 검전기병이 있어. 자, 얘를 흔히 금속박 검전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얘는 금속판이야. 얘는 금속 막대야. 자, 얘는 금속 박이야. 얘는 검전기병인데, 검전기병의 역할은 한번 대전되면 전하를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외부와 차단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만 쓰게 될 거야. 검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전 여부를 알려줄 수가 있대. 자, 대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확인해요. 자, 여기 금속박 검전기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 넌 보지 마, 이 새끼야. 이거 보고 싫어. 니거나 해. 자,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지. 오케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 생명 시간에 뭐 했니? 얘네들이 풀고 저희가 수업. 아, 너네 생명 시험 범위야? 아니 어? 저희만 너네 생명? 아, 그랬구나. 자, 지구과학이지. 자,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니까 이쪽에 뭐가 오지? 마이너스들이 오니까 이쪽에 뭐가 오니? 플러스들이 온단 말이야. 이 플러스들끼리는 서로 어때? 밀어내겠지. 그럼 금속방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집니다. 금속방이 벌어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방이 벌어지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대전 여부를 알려줄 수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면 또 다른 일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쪽에 누가 오지? 플러스들이 오지? 그럼 이쪽에 뭐가 오니? 마이너스들이 오겠지? 그래서 얘도 원래 상태는 오므라들었는데 더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 그래서 검정기가 대전체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 자, 그래서 벌어지면 대전된 물체고 벌어지지 않는다면 대전되지 않은 물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줄 수가 있다. 자, 이쪽에 자, 전하를 요만큼 띈 물체를 갖다 놨대요. 그럼 이쪽에 전하가 크다면 이쪽에 전자들이 많이 모일 텐데 이만큼밖에 안 모였다라고 해. 그러면 반대쪽에도 같은 양의 뭐가 생기지? 플러스들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벌어진 정도를 비교해요. 이 정도를 갖고 정확한 전하량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지? 이렇게 짐작합니다. 자,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놓는데 전하들이 같은 플러스라고 하자. 자, 전하들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 모이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어때도? 많겠지. 그죠? 많으면 이쪽에 플러스들이 더 많이 남게 되겠지. 자, 그러면 벌어지는 정도가 어때도? 크죠? 더 많이 벌어지면 얘네들은 더 큰 전하량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더 큰 전하량을 띄고 있다. 자,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어. 대전된 전하를 종류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검정기를 대전시켜 놔요. 너는 왜 봐? 재밌어 보였어. 기말고사 연습하니? 재밌어 보여. 기말고사 준비해? 기말고사. 학생한테 이른다. 제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금속막대를 금속파 검정기를 가져다 놨다라고 할게. 응? 자, 이때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아. 적정량의 전자는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여들어. 그럼 이쪽은 전하량이 감소하지.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니? 플러스가 더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원래 벌어진 것보다 어떻게 돼? 더 벌어진대. 더 벌어진다.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더 벌어지는 이런 특징을 갖게 하고요. 자, 반면에 자, 똑같이 플러스를 띄고 있었어. 똑같이 플러스를 띄고 있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하를 똑같은 위치에다 갖다 놔봐. 그럼 마이너스들은 이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되니? 밀어내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는 더 강해지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덮어버리니까 중성화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오므라듭니다. 자, 오므라들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된 자, 전하의 여부, 또 대전된 전하 양을 비교하고 또 대전된 전하의 종류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검정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미친 새끼들. 채원이 어저께 수학도 안 하니? 어제는 아, 그렇구나. 목요일에 왔지. 시험 때로 안 오나? 자, 그러면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너네 수요일 날 쉬네? 와. 진짜 어차피 안 오는 저희 영어학원 이러는데 나도 영어학원 가는 거예요. 어저께 대박이었는데 낮에 계양구청 앞에서 안정권이하고 이재명 선거운동하고 막 싸움 났어요. 재명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비 붙어가지고 막 존내 웃겼어요. 근데 안정권이 헬창이라며. 막 근육이 몸이 되게 좋다며. 걸렸으면 초크로 죽었을지 몰라. 뉴스에 나와. 자, 그러면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전된 물체를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가까이 되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벌어진다. 대전체가 띈 전하량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진다. 대전체가 띈 전하의 종류, 검정기가 대전되어 있는 경우에 대전체와 검정기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면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대전체가 검정기와 같은 종류의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면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검정기의 특성을 잘 봐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중단원 핵심 요약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회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 짜증나. 언짢아. 진짜 너무 재밌다. 드립기 얘들아 다른 애들 좀 방해하지 마. 아직 수업을 안 하고. 니네 셋이 문난이 사면 이게 또 언짢아져. 야 우리가 뒤로 가야 돼. 그래 우리가 뒤로 가자. 아니야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뭐하는 얘가 이거? 이쪽으로. 개인 중심적 그리스. 와, 뭘 쇠골 봐라. 야, 닥쳐.
자, 이번에는 전류, 전압, 저항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류. 자, 전류는 일반적으로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벤자민 플랭클린 알고 계시죠? 피레침 얘기하고 미국 독립운동가잖아, 그지? 이 플랭크가 처음에 정의해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플러스 전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약속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여기 금속에 도선이 있다라고 할게. 자, 도선막대가 있다라고 하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원자핵들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원자핵들이 존재하는데 이 원자핵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뼈대야. 뼈대가 움직이면 작살나겠지. 그리고 이 주변을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야. 이때 플러스 극을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전자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해. 하지만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아. 오케이? 그렇지만 그 전부터 약속을 했어. 어떻게?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반면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바로 누구야? 자유전자의 이동이다. 또는 학교에서 그냥 전자라고 썼으면 전자라고 쓰면 되겠지?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 얘기로 정리해보자. 땡땡 방향 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류의 방향이 되겠지. 땡땡 방향 전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은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전류의 세기. 저 친구들은 너네 수업할 때 방해 안 했잖아. 근데 저희도 봐. 시끄럽잖아. 어? 너 누나한테 톡한다. 비웃었지? 이제 이겨? 누나가 너한테 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빠한테 이르겠지? 아빠 이겨요 저. 네가? 너 패드립 한 거야? 아빠 약해요. 아니 왜 패드립이 아니라. 엄마한테 일러야 되겠구나. 엄마가 제일 무섭지. 엄마는 그 연장술의 달인이었어. 특히 회초리를 잘 사용해. 자, 전류의 세기를 살펴보자.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한 단면을 자, 1초 동안 지나는 전하 양을 우리는 전류의 세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해요. I는 원래 intensity of current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intensity가 무슨 뜻이지? 세기라는 뜻이지. intensity of electric current야.
intensity of electric current에서 얘는 자 전하의 전류의 세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I라고 써. I는 T분의 Q라고 합니다. 단위는 전하 단위는 쿨롬이라고 하는데 쿨룸 퍼 세컨드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페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1암페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이 1쿨룸일 때, 자 이때의 전류의 세기다. 이 뜻을 1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1암페어는 자 1암페어는 왜 자꾸 붙어? 떨어져! 자 1암페어는 1쿨룸 퍼 세크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초 동안 1쿨룸의 전하 지날 때를 1암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암페어는 상당히 큰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밀리암페어라는 값을 많이 쓰는데 밀리암페어는 1000분의 1암페어야. 문제에서 밀리암페어가 나오면 그래도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암페어로 다 바꿔줘야 돼. 자, 얘는 100밀리암페어다 그러면 뭘로 바꿔줘? 0.1암페어. 10분의 1암페어, 10밀리암페어다 그러면 0.01암페어. 이렇게 암페어로 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도선 속의 전자 운동인데 우리 좀 전에 봤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제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전류가 흐를 때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닐 때는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10의 6승/ms로 빨라져. 근데 양쪽에 극이 걸리지. 그러면 원자핵들과 충돌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저항이라는 게 생겨. 전기 저항. 이 저항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속도는 갑자기 줄어서 10의 마이너스 4승/ms 정도로 확 줄어버려요. 오케이? 0.수 밀리미터까지 확 줄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고 제각각 마음대로 운동하다가 전지가 연결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전압. 전압은 기호로 V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V라고 쓰고 있는데 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다 라고 해. 일반적으로 전압이 세면 전류는 많이 흐르고 전압이 약하면 전류는 조금 흐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주고 있다고 해. 물의 흐름에 흔히 비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책의 그림을 바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제일 문제된 애들 다 나갔는데 이제 인규만 남았다. 근데 너는 하도 말씀표 갖고 이제 더 이상 옮겨갈 학원이 없잖아. 수사 가서 욕 좀 한번 들어먹지 그래? 누나한테 들어봤지? 넌 다녀봤니?
누나 욕하는 것 얘기 들어봤지? 여자애들도 저 미친 샹 XXX 먹다 막 한다며. 수사 학원 아, 원장이 욕쟁이야. 여기는 원장이 끼케야 이놈 새끼들 믹서기로 갈아버릴게요. 이게 끝인데 거기는 쌍욕이 막 터져 나와. 어? 너 욕 먹는 게 좋아? 욕 먹는 게 싫어?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우스에서도 잘렸을 거고, 어? 가우스에서 다도 시끄럽고 공부한다고 그랬을 거고, 어? 생각과 유의도 가봤더니, 생각 유의 가봤더니, 응? 거기도 안 봐줄 것 같고, 어? 거기도 안 받을 것 같고. 황소를 황소? 그건 곱창집이잖아. 응? 참 좋아해. 이겨 못해. 자, 여기에 물을 채워 놓고요. 두 탱크를 갖다 놓고 스위치를 갖다 놨어요. 스위치를 열어버리자.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물이 흐르죠. 언제까지 흐를까요? 야, 니넨 니 거야 이 새끼들아. 이씨, 나도 수사원장처럼 욕 좀 해줄까? 와 너무 싫어 진짜. 야 엄자도 틀렸다. 이 그지 같은 새끼들 그냥. 자,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흘러갈까? 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흘러가요. 같아지면 더 이상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게 된다라고 해요. 자, 이 장치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자, 밸브를 열고요. 여기에 장치를 더 달아보죠. 월요일인데 술들 많이 처먹나 봐. 나도 술 먹고 가야지. 월요일 원래 먹는 날이잖아. 화요일은 화나서 먹고요. 수요일은 술 퍼서 먹고요. 목요일은 목 찢어지란 맛이고요. 금요일은 왜 먹었더라? 금요일 금세 먹고 또 먹고요.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고요. 응? 일요일은 어떻게 먹었더라? 삼겹살에 소주 어때요? 그닥 선생님 삼겹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치킨에 소주 아빠 칫소 좋지. 칫소 좋은데 선생님이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못 먹어. 선생님 치킨 한 번 먹으면 한 마리 사가면은 작은 거 사가도 그 왜 통닭 아니?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을 2번 내지 2번 반에 걸쳐서 먹어. 그럼 맛이 없잖아. 그 치킨은 한 4번 정도 먹게 되더라. 치킨 2조각이면은 거의 소주 3병 4병 먹지. 그거 편의점 가면 통다리 치킨이라고 알아? 그거 하나면 소주 2병 먹어. 그러니까 먹다 남은 치킨을 어디다 넣어야 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잖아. 다시 꺼내 먹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확 떨어지잖아 맛이. 그래갖고 웬만하면 그냥 치킨은 편의점 통다리 그걸로. 선생님 오징어 땅콩 봉지 하나면은 소주 한 5병 먹어. 썩다 진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땅콩 있죠. 땅콩 요만큼 있죠. 한 줌. 땅콩 한 줌이면은 소주 7병 먹었어요. 소주가 물이지.
요즘 선생님 술 거의 끊다시피 한 거지. 근데 일주일에 30병 하신다면서요? 일주일에 30병 못 먹지. 일주일에 평균 1.7병 곱하기 6일 하면은 4. 그게 어떻게 돼요? 약 10병 정도밖에 못 먹네. 10.2니까 차이는 없을 거예요. 6, 7이 42구나. 약 10병 정도 먹는 거네, 일주일에. 근데 지지난주까지 좀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갖고 2주 동안 먹은 소주가 지난주까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수요일인가까지 2주 동안 먹은 소주가 한 50병에서 60병 먹었던데. 자, 그래도 술 많이 줄은 거야. 하루에 20병 먹었어. 멋있어요. 한 10년 전까지. 근데 이제 체력이 나빠져갖고 이제 못 먹지. 학교 다닐 때 안 물어보니? 학교 다닐 때는 한 번 먹으면 30병 넘게 먹었어. 대학교 다닐 때 이 새끼야. 고등학교 때 먹은 게 인간이냐? 어? 너네 먹어봤어 30병을? 막걸리를 자체 자유 먹었어. 선생님 막걸리는 못 먹어. 이제 청송 사과만 막걸리하고 그 다음에 맥주는 못 먹어. 와인은 와인은 비싸기만 하지. 그거 한 병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쪽에 수위가 높고 여긴 물이 없었어. 밸브를 열었어. 밸브를 열면 물이 이쪽으로 건너가지, 그치? 건너가자마자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다시 이쪽으로 퍼올려줘. 그럼 얘는 물의 높이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간 상태에서 항상 높이의 차이를 유지하게 돼. 이 물의 높이 차이가 유지되니까 이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이동할 수 있겠지. 맞아? 이해해? 이렇게 펌프가 물의 높이 차이를 유지시켜 주거든. 이게 회로에서는 전지가 되는 거야. 전지. 건전지 같은 것들은 항상 전기의 높이의 차이를 유지시켜 줘서 전류를 끊임없이 흐르게 해준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났습니다. 힘들다. 해야지 마. 너네 부모님들도 학원 친구 많이 확인하시니? 아니요. 그때 학원 친구에도 올려놓으라. 그러니까 영상 빠진 거는 학원 친구 통해서 보잖아. 네. 금표 TV에서 물리 말고 딴 거 뭐. 난 거요? 나 이한림이가 설문도 이렇게 안 돼. 계속 엄청나게 부러운데 아직도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이 흐르는 능력이 전압이고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자, 전구는 물이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아이잖아. 누굴까? 물레방아가 되겠지. 맞아요? 물을 이용해서 뭔가 이용하는 거니까 물레방아가 될 거야. 전구에 해당하는 것은. 스위치에 해당하는 것은 스위치를 닫고 열매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거든. 그렇다면 물의 흐름을 막았다 흘렀다 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구야? 밸브가 되겠지. 그래서 밸브이다. 물의 흐름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 전류라고 볼 수 있겠지. 전류가 되고, 펌프는 수위의 차이를 유지시켜 주니까 얘는 바로 뭐가 돼? 전지가 된다. 전지가 된다. 자, 물의 높이 차이는 전위의 차이, 전압이 된다
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전류계와 전압계, 얘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전류계, 전압계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온다. 삼산동에는 수학 전문 학원들이 무지 많니? 무지 많죠. 예를 들면 호랑이 했다. 없지 않냐? 아니 근데 수학 전문 학원은 많지 않지. 가우스가 어디? 가우스는 중동에 있어. 상동 더 넘어가야지. 과학 전문 학원들은 거긴 있니? 그죠? 과학 전문 학원도 생각률 아니. 수학이랑 과학. 삼산동 삼성동에는 과학. 못 본 거 같지? 네. 종합반만 잔뜩 있지. 아니 그냥 없어요. 학원이 없어? 아니 그냥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어. 하얀 과학 같은데. 하얀 과학이 뭐야? 몰라요. 십도. 삼산동에 와이즈만 있니? 아니요. 없어요. 상동 가야겠어요. CMS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랑 다 상동 가는구나. 네, 다 상경이 있어요. 7단지에 있지 않냐? 세이브존 사거리에 진짜 많아요. 아 맞아. 우리 가는 거. 세부조는 저쪽 동네잖아. 아니 상동이요. 상동 세이브. 삼산 7단지도 삼산이야. 7단지가 구민은행 앞이니? 아 네. 거기가 삼산. 그 파란색 거기 앞에. 거기가 삼산동이야. 쌤 국민을 어떻게 알아요? 삼산동도 선생님이 옛날에 소개해줬지. 삼산동이야. 거기 페르마 애들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애들 좀 모아놔갖고 그때 수업 잠깐 해줬지, 주말마다. 거기는 조금만 해도 이 학원에서 월급만큼 받았는데. 진짜 대박이니까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여기? 선생님 소주 먹을 만큼? 원장님이 그래갖고 점점 소주 양이 줄고 있잖아. 돈은 어떻게 받아요? 돈은 통장으로 받아요. 돈 배분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들 다? 다 틀려요. 보너스가 있겠지. 그럼 쌤이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받긴 할 건데. 근데 선생님이 혼자서 하던 일보다 뭐 잽도 안 되니까. 원장한테 가서 돈 더 달라 하세요. 바보시키야, 씨알이 맥히겠니? 이 얼굴 질났다. 살짝 쉬었다. 쌤 저희 좀 쉬었다 할게요.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 같지 않니? 응? 오야 벌써 30분이요. 진짜 빨리. 현행 쟤네 데뷔하고 있잖아. 현행 푸는 게 진짜 저 시간 주기죠. 그니까. 쟤네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니들 뒤에들 할 때 막 떠들어. 근데 지훈이하고 준혁이가 떠드는 친구예요 말이지. 응? 유담이 같은 애야이지. 저는 근데 조용히 하고. 너가? 얘 존나 요즘 너가 제일 부산스럽고 제일 시끄러. 요즘 너 정신 차려야 돼 이 새끼야. 테스트 안 주세요. 어? 내가? 네 이번에 갔던 거 학생이 주시고. 오늘 거? 네 아니 그 지, 저번 시간. 지난번 거? 안 줬니? 네 다음 시간에 주지 뭐. 싫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풀자. 밀지 마. 조용히 하고 풀고 있어. 나도 매를 갖고 다니까 엄마한테 매를 좀 빌릴까? 아 그거 있던데. 승마용 째찍. 그거 맞으면 기분이 진짜 드러워. 선생님 옛날 가르치던 아이가 걔네 집이 건물주야. 네. 오피스텔 같은 거를 줘가지고 소형 오피스텔 줘갖고 옥상층에 살아. 펜트하우스. 그리고 가장 개 옥상에 개의 아지트가 있어. 그래갖고 수업을 거기서 해줬거든. 개요? 뭘? 아니, 거기
거기도 개도 있어. 개를 옥상에서 풀어서 키워. 막 큰 개.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걔네 집 그 거실 한가운데 돌로 돼 갖고 전원을 넣으면 그게 찜질방 효과를 줘. 와 진짜 시원히 끓이네. 그래갖고 겨울에 그걸 틀어놓고 수업해. 그럼 어우 좋아. 근데 이 녀석이 말을 되게 안 들어. 와 진짜. 그래갖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말재치기 있는 거야. 저건 또 뭐시고? 그랬더니 말재치기인데요. 너 말 안 들으면 저걸로 맞아야 되겠다. 말이 말 안 들어서 말재치 맞는 거잖아. 그래갖고 너는 말재치 좀 맞아야 되겠다. 갖고 와! 앞에다 놓고 수업했어.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걸로 매일 아버지한테 맞고 있습니다. 되게 아파요. 채찍이면 어떤 걸로 나오지? 근데 그게 나무줄. 약간 휘어지는데 되게 이뻐. 손잡이가 딱 있지. 여기를 가죽으로 딱 덮어놨어. 그래놓고 막대 같은 게 쭉 있는데 점점 가늘어져. 그리고 여기에다 가죽으로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갖고 이걸로 딱 때리면은 겁내 아프대. 선생님도 그거 갖다 놓고 수업할까? 말 안 듣는 새끼들. 말도 궁뎅이 맞지? 궁뎅이 옆으로 빡. 얼굴 때려줄까? 자,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 얘기를 한번 보자. 자, 전류계와 전압계. 자, 먼저 연결 방식을 이야기해보고, 자, 그리고 자, 읽는 법을 사용하는데, 읽는 법이 시험에 잘 나와. 연결 방식도 중요하고.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면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거는 뭐 장치마다 좀씩 다르니까 기본 생김새가 이렇다라는 것만 기억해 둘게요. 이거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 있는 게임기 같아. 어디요? 나 그거 좋아해. 그렇지 않니? 네. 여기에 화면이 있는데 화면에 계기판이 있어. 진짜 게임이다. 자, 여기에 눈금이 둥글게 되어 있고 여러 개가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원점에 바늘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이 안에는 전자석이 들어 있어. 오케이? 전류의 세기에 따라 이거 회전하는 정도가 달라져.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어. 여러 개의 단자가 연결됐는데 빨간 단자 하나에 검은색이나 또는 파란색 단자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파란색 단자는 무슨 극을 나타내 줄까? 마이너스 단자가 돼. 마이너스 단자고, 빨간 단자는 뭐가 되니? 플러스 단자야. 대학교 가면 이게 또 반대로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빨간 단자, 파란 단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숫자들이 써 있어. 뭐뭐뭐뭐. 이거는 읽는 방법에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전압계가 전류계가 모두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지만 쓰임새가 다르다. 전압계는 뭘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을.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자, 전류계는 전기 기호를 어떻게 쓰지? 전류계는 전기 기호로 A라고 써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표시가 돼 있어. 그리고 얘는 직류지. 직류는 밑에 짝대기를 표현해 주고 있어. 보통 짝대기 있는 것만 보게 될 거야. 교류를 안 배우니까. 전압계는 똑같은 장치인데 기호를 다르게 했어. 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 역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들이 있더란 말이야. 어떤 회로가 있다라고 해. 저항이 있어. 얘가 저항의 기호인 거 알고 있지? 전기 저항의 기호야. 알고 있어? 네. 아직 진도 안 나갔니?
특강 시간에 배웠지. 그래서 옛날 시험에는 전기 기호 여러 가지 써놓고 다음 중 누구의 기호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 물어본 적도 있어. 그럼 전류계 전압계 했네? 전구는 어떻게 표시하지? 이렇게 표시하지. 스위치는 어떻게 표시하지? 단자가 있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 맞아? 얘는 누구야? 전기 저항의 기호가 되는 거야. 전지는 어떻게 연결하지? 전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짧고 굵은 게 마이너스야. 아시겠어요? 짧고 굵은 게 마이너스야. 자, 이런 전기 회로가 있어요. 자, 이쪽에 자, 전지가 있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지나가는 전하의 양을 세줘야 되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세야 돼? 길을 막고서 세야 되겠지. 맞아요? 지나가는 전하수 세야 된단 말이야. 몇 개가 지나가는지. 길을 막아야 돼. 그럼 끊어버리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 극이면 여긴 플러스 단자, 얘가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거를 회로에 무슨 연결했다라고 해?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해. 나란하게. 한편 이 저항 양쪽에 전기적 높이를 재봐야 돼. 높이를 재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잴 수 있어 없어? 없지. 밖에서 재야 되겠지. 여기와 여기에 거리를 측정하듯이. 그래서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해야 해. 자,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준다라고 해. 이런 연결을 무슨 연결이라고 해?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하지. 병렬 연결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또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항상 똑같이 연결이 돼. 여러분들 전기기구에 배터리 넣을 때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넣어줘야 되지. 마이너스 끼었으면 마이너스 넣어줘야 되지. 맞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어떤 장치에다 배터리를 8개 넣는 거야. 막 넣다 보니까 나도 헷갈렸어. 같은 거로 연결했더니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씨 뭐야 이거 쓰레기 산 거야 뭐야. 다시 다 열고서는 새로 차곡차곡 넣었더니 작동이 되더라. 하나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렬병렬 연결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눈금 입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 약을 먹고 들어올 걸. 예. 싫은데? 나한테 전해지. 물 안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용액이나 수용액이나 용융된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이온화하는 물질을 얘기해. 내가 말한 게 그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자, 눈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대. 만약에 전류계 라미에가 5A.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얼마? 50mA. 이쪽에는 500mA라고 쓰자. 오케이? 자, 여기가 0이야. 아, 여기를 0이라고 할까? 에이, 여기를 0이라고 하자. 에이, 여기를 0이라고 하자. 원래 눈금이 여기에 있었어. 오케이? 눈금이 여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눈금이 이 위치로 바뀌어 버렸대. 이만큼 회전한 거야. 0, 1, 2, 아이쿠. 여기는 0, 1, 2, 3, 아이쿠.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젠장. 에이, 쏘리. 어떤 놈이 뻐근해? 죽을 때가 돼서 그래. 자, 여기가 0이야. 자, 여기는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10, 20, 30, 40, 50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100,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눈금이 300과 400 사이에 정중앙에 이렇게 걸려 있대. 이때 이 눈금은 단자를 보고 결정해 줘야 돼. 단자를 보고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자. 여기 단자가 3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해. 이 같은 색깔의 단자는 무슨 극이지? 무슨 단자? 마이너스 단자야. 그리고 이쪽에 빨간 단자가 있어. 이때 이 단자에는 자, 최대 눈금 값이 적혀 있어. 최대 눈금 값이 적혀 있는데, 자,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니? 보통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 되게. 자, 그냥 순서대로 쓸게. 500mA, 50mA. 아이씨, 거꾸로 썼구나. 미안해. 자, 얘가 50mA, 얘가 500mA, 얘가 5A라고 써 있어. 이해해? 이 단자가 만약에 여기에 꽂혀 있대. 그럼 얘는 몇 암페아가 흐르는 거지? 약 3.5A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요 단자에 연결됐다면 얘는 몇 암페아가 흐르는 거지? 이것도 순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몇 암페아가 흐르는 거지? 약 350mA가 흐르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요 단자에 연결됐다면 얘는 얼마가 흐르는 거지? 약 35mA가 흐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해요? 네. 꼭 기억해둬야 돼. 꼭 기억해둬야 돼. 만약에 전기 회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때나 막 꽂았으면 어떻게 될까? 바늘이 범위 밖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500mA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눈금이 여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미안해. 50mA에 500 자, 얘는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만약에 50mA 여기 연결했는데 500mA는 여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잖아. 자, 지금 현재 500mA에서 여기가 100mA니까 이거 50mA야. 내가 순서 잘못 그려서 그래. 여기가 50mA거든. 근데 지금 현재 30mA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모르고 여기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 버릴까? 눈금이 확 지나가 버리겠지. 맞아요? 미안해. 얘가 지금 350mA거든. 그럼 여기에다 연결했어야 돼.
근데 잘못해갖고 50mA 연결하면 얘는 눈금이 여기가 최대값이 50이니까 훨씬 더 지나가 버리지. 그래서 바늘이 어떻게 될까? 너무 돌면 휘어져. 그럼 전류계의 바늘이 부정확해지는 거야. 다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바늘만 교체해 줘야 돼. 그렇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최대 전류부터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눈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측정해 주는 게 좋아. 이해해? 그래서 플러스 단자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읽을 때 눈금을 제대로 읽는데 처음에 사용할 때 최대값부터 작은 값으로 옮겨가면서 보면서 옮겨가라. 아시겠죠? 실제 실험에서 5A 이상 나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5A 하면 전류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이해해? 그래서 큰 단자부터 차례대로 작은 단자로 옮겨오시면서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챙기기로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전압계도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인데 숫자만 다른 거 읽어주면 돼. 아시겠어요? 단위값만 다른 걸 읽어주시면 되겠다. 이해했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매번 나오니까 반드시 올해도 나올 것이다. 전류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직료 회로에 직료를 연결하고 전압계,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병렬로 연결한다. 공통점,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한다. 측정 예상값을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와 연결을 한다. 전류계의 눈금 읽기, 마이너스 단자가 500mA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이 500mA에 연결되어 있지? 눈금은 최대 눈금이 500mA인 눈금을 읽어주면 얘는 얼마가 되지? 300mA가 되는 거지. 맞아요? 최대 값을 표시하는 그 눈금의 눈금 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압계도 역시 같은 방법이다. 자, 이번에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기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 단위는 옴을 사용하는데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 전자와 원자핵의 충돌 때문이다. 전자와 원자의 충돌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받게 된다라고 하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물질의 종류.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다르다. 그렇지. 물질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 그지? 내부 구조가, 원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질의 길이. 저항은 물질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저항값이 크게 나타나고,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값은 쉽게 흐르는 거지. 작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저항값은 물질의 특성, 로 곱하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이야. 단면적을 S라고 쓰면 S분의 L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얘는 어른 전기 저항값이야. 로는 비저항이라고 불리는 값이야. L은 도선의 길이야. S는 도선의 단면적이야.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 둘에게 퀴즈를 한번 줘볼까? 퀴즈. 자, 이 퀴즈까지만 하자. 자, 여기에 도선의 단면적이 S야. 그리고 도선의 길이의 값이 L이야. 근데 자, 이 도선을
이때 저항값이 어리라고 하는데 도선을 잡아당겨. 길이가 3배가 됐대. 저항값은 몇 배가 될까? 저항은 몇 배가 될까요? 저항은 몇 배가 될까? 내가 3배였으면 문제 냈을까? 3분의 1배. 기꺼나 씨. 지훈이 몇 배? 3배? 아, 똑같아요? 응? 몇 배가 될까? 아, 피곤해. 수업 다 끝났어. 어? 벌써 다 끝났다고. 자, 어떻게 될까? 봐봐. 길이가 잡아당겨서 길이가 몇 L이 된 거야? 3L이 됐어. 근데 이 금속은 부피가 일정하잖아. 그럼 단면적이 몇 배가 되지? 단면적이 몇 분의 몇이 돼? 3분의 S가 되잖아. 그치. 어릴 때 S분의 L이라면 새로운 저항 얼 프라임일 때 3분의 S분의 3L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9 곱하기 S분의 L이 되겠지. SL, SL 지워지니까 얼 프라임은 몇 배가 되는 거지? 9배가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됐어? 여기까지 하고 거기는 잠깐 오늘 한 부분 잠깐 복습 좀 해보자. 읽고 복습. 넌 더해 새끼야. 문제 풀었어요 저. 겨우? 이제 저거 우리 둘 저거 이거 다 끝냈는데 아직도. 이 220 내가 좀 문제 떠들어서 그래. 말이 돼요 이게? 옛날에 선배들은 한 시간에 한 타임에 선생님 한 타임에 보통 250문제 풀었어. 50개짜리 5개. 야, 들어와. 우리도 그 정도 풀었어. 우리도 그 정도 풀어. 내가 갔을 때 여기서 무슨 화려한 스킬이